이 뉴스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으며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란 정권은 지휘권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위기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정권들은 세 가지 기둥, 즉 두려움, 지휘, 그리고 단결된 모습으로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간 체제가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무주 장관이 호르무즈에서 개방을 시사해야 하고 강경파가 분노로 반응한다면 이미 그 균열이 마쿠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18일 전 세계 앞에 드러난 것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혼란에 시달리는 분열된 이슬람 정권입니다. 이제 주요 질문은 이란이 협상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지금은 누가 진짜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 혼란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선 통행이 열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봉쇄를 유지했고 해당 지역의 실제 위험에 대한 해상 경고도 계속했습니다. 즉 이란 정부는 개방을 언급했지만 해상 안전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체제 내부에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체제 내 강경파들에게는 전쟁 중에 물러서고 약해지고 양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이번 위기의 중심에 나타난 인물은 외무장관이나 이란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세력을 키우는 쪽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3월에 혁명수비대가 전쟁 결정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정권의 노선을 강화하고 국내 보안, 군사전략, 정치적 지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 후 로이터는 급진파와 보다 실용적인 세력 간의 분열이 이란 지도부 내에서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권이 더 이상 하나의 단일 집단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었고 혁명수비대가 민간 통치 구조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상황은 내부 쿠데타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한편에는 아바스 아라키치가 있는데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의 대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강경하고 무장되어 있으며 외부 전쟁을 이란 내부의 완전한 통제로 바꾸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압박을 높이고 미 해군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와 봉쇄를 유지하면서 그 결과는 이란 정권에 치명적입니다. 외교 부문은 한 가지를 말하고 군사 부문은 다르게 반응하며 전 세계는 이전에는 마쿠에 숨겨져 있던 혼란을 이제 모두 보게 됩니다. 이 혼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첫째, 테헤란에서 권력 다툼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호르무즈에서입니다. 이 해협은 이제 정권이 더 이상 주된 위협을 즉각적인 반발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되는 협상에서입니다. 이 협상은 여전히 긴장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이 내부 단합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힘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에 의해 협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어떻게 이슬람 정권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군함이나 봉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미국 해군의 압박이 이란이 가장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란 정권의 행동 여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항상 테헤란이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박 속에서 그 항로가 부분적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선박들이 다시 통과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여전히 높아서 국제 해운업계 자체가 계속해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팔려고 했던 절대적인 통제 이미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무너지면 내부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각 파벌이 후퇴의 책임자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런 정권들은 두려움, 지휘체계, 단결된 모습 세 가지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민간 체제가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무주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의사를 내비쳐야 하고 강경파가 분노로 반응하는 이유는 그 균열이 이미 마쿠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시에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바로 이 숨막히는 분위기입니다. 정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상반된 신호를 보내며 가장 위험한 순간에 결속력을 잃고 있습니다. 혼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은 지휘권이 다툼으로 변할 때 시작됩니다. 결국 이란은 단순히 외부의 위기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